오늘 오전 11시 16분 43초에 동해시 북동쪽 56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해 춘천에서도 지진 진동을 느낀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총선 기획보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는 보수 진영의 압도적 우위를 보였지만 최근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약진하면서 보수 독점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당으로부터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는 9월부터 춘천 지하상가 관리권을 넘겨받는 춘천시가 모든 점포에 대해 일반 입찰을 추진하자 지하상가 상인들이 수의계약 내용을 조례에 넣어달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1시 16분 43초에 동해시 북동쪽 56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나자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은 지진 발생 직후 지금까지 103건의 신고 문의 전화가 영동 지역은 물론 영월, 횡성, 춘천 등 강원도 전역에서 빗발쳤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지진 피해 신고 전화는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 지하상가 계약 문제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지하상가 관리권을 넘겨받는 춘천시가 모든 점포에 대해 일반 입찰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 문을 연 춘천 지하상가. 당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은 춘천시와 20년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지하상가를 무상 임대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계약이 만료돼 춘천시가 직접 지하상가를 관리하게 됩니다. 앞서 춘천시는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의 점포를 5년 단위로 일반 입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가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여기 있는 모든 점포들은 문을 닫거나 공개 입찰 방식으로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며 조례에 수의계약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반 입찰을 진행하면 최고가 낙찰 방식 때문에 사용료가 폭등해 상인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고 상권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일부 상인들은 계약 만료를 모르고 뒤늦게 점포를 계약해 일반 입찰을 하면 큰 돈을 날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데 10년, 20년, 30년까지도 연장해 준 데도 많거든요. 우린 단 5년이나 10년이라도 건널목 부분으로 피해도 많이 받고 지하철도 없고 이 불경기 속에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왔으니 그거 조금만 인정해달라. 그래서 5년이라도 수의계약을 해달라. 공유재산은 공개 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도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위치나 형태 또는 계약 성질상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수의계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명동 지하상가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근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누구나 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외에는 그러면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특수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춘천시 의회에 제출된 조례는 오는 23일 경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마련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는 보수 진영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최근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약진하면서 보수 독점 구도의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현재의 선거구 체제가 굳어지기 시작한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강원도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봤습니다. 보수 진영은 30명을 배출했지만 진보는 12명에 불과해 보수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진보 진영은 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구에서 고루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측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을 내놓지 못한 선거구가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과 동해 삼척 선거구입니다. 그중 강원도 정치 1번지인 춘천 선거구의 보수 강세 현상은 역사가 더 깁니다. 춘천 선거구에서는
1979년 10대 총선 이후 진보정당 출신 당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보 진영은 내년 총선이야말로 보수가 장기 독점해온 강원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출신 정부 인사 총동원용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춘천의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강릉의 최종구 금융위원장, 평창의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을 차출하자는 여론까지 강합니다. 수성을 해야 하는 보수 진영은 현역의 공천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다선을 노리는 중진들의 강세 속에 새 인물 수혈로 보수의 혁신을 기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보수가 강세를 보인 강원도의 총선판에서 진보 진영이 얼마나 세를 넓힐 수 있을지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향한 여야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김진태 의원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주최해 동료 의원들의 5.18 폭동 매도와 5.18 유공자 괴물 집단 발언을 자초해 거센 비판을 불렀습니다. 이후 춘천 지역 사회단체들이 춘천망신 김진태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은 관광객도 크게 줄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으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동해안시군의 관광 홍보물과 기념품을 나눠줍니다. 산불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한 동해안 피해 지역에 관광 경기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동해안 관광을 홍보하는 행사가 서울역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관광 홍보 대사인 배우 이동욱 씨도 함께 나서 동해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산불 피해 지역을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관광을 많이 해주시는 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동해안으로 가자를 구호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강원도와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안 6개 시군과 인제군이 참가했습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 산불 피해 복구를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강릉선 KTX 요금을 30% 내렸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임직원과 가족 등 6천여 명의 강원도 여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동해안에서 개최하도록 요청하고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도 취소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천여 명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 고성 속초 산불은 고압선이 끊어진 뒤 발생한 불티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고압선이 떨어져 나간 뒤 개폐기 리드선 연결 부위가 전신주와 부딪히며 스파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티가 마른 낙엽과 풀 등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는 고압선이 강풍에 의한 진동으로 반복적으로 굽혀지다가 끊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신주 설치와 관리 과실 유무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범죄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26살 발달 장애인 천모 씨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설 대표와 팀장에게 성범죄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 신고부터 경찰 조사와 사후 상담 치료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누구여도 손 내밀어 줬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나 혼자 힘들어갖고 그때 생각하면 전 아직까지 눈물도 나고요.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는 있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피해자들을 돕는 진술 조력자는 강원도에만 단 2명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일단 시스템상으로는 잘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전문성 부족이 이제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단체들은 장애인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법률적인 서비스, 의료적인 문제, 복지 연계 이런 것들 지원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없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빨리 좀 보완이 됐으면 하고요. 표현이 서툴고 이동에 제한이 많은 범죄 피해 장애인들이 사건 신고부터 사후 치료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는 장애인단체 연합회와 함께 오늘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제20회 강원도 장애인 복지 대상에는 청각장애 3급의 청각장애인 전문 무용수로서 2018 평창 패럴림픽 폐막식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강연을 펼친 홍천의 고아라 씨가 자랑스런 장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 강릉의 최미영 씨가 장한 장애인 가족상, 강릉 고봉희 씨가 고마운 장애인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도가 누구에게나 평등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합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 동반인, 임산부 등 관광 약자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광 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 편의시설 3곳을 선정해 시설 설치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숙박과 식당, 마트, 관광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를 만듭니다. 또 지난해 무장애 관광 상품으로 호응을 얻은 동행 상품을 1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